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게 강사님도 온라인 강의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온라인은 참석률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열정이 있으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오늘도 세 번째 강의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네, 저는 오늘 그 강의를 한 군데 현장 강의를 하고 왔어요.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동에 있는 그 이제 지역 센터에서 한부모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 특강을 하고 왔어요. 근데 참 우연의 일치인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청소년 시기에 홍제동에 살았거든요. 제가 아, 살았던 곳에서 네, 20, 한 4년 만에 이제 그 지역에 어, 동사무소인 거죠. 옛날에 치면 동사무소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와, 감회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청소년 시기에 그 동네 살았었고, 야, 저기서 진짜 내가, 아, 참, 진짜, 그래, 막 힘들게 있었지, 막 이런 생각들. 예, 그리고 또,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저도 엄마가 저 혼자서 이렇게 케어하셨는데, 그런 이제 대상들을 오늘 또 강의를 했는데, 많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와, 아무튼 다 울음바다가 됐었는데 참 좋은 시간 이렇게 전 오늘 보내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한 분 한 분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첫 시간에 요거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기록 관리라는 걸 했는데 아까 이제 메모, 노트하는 방법도 배우고 우리가 뭐 꿈 리스트도 작성해 봤습니다. 기록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꾸준히 훈련하는 거. 다시 한번요. 기록 관리 뭐라고요? 평소에 평소에 꾸준히 꾸준하게 훈련하는 거. 방법 기록하는 외에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순간에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돼서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내가 기록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훈련하는 것, 요게 기록 관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기록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자기 경영, 우리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 이제 큰 주제 안에 기록 관리,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습관 관리, 뭐 지식 관리, 독서 관리, 여러 관리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기록에서 시작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목표 관리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목표 관리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막 반짝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어떤 목표들, 가슴 뜨거운 열정이 어떤 목표들, 그런 거 말고요. 종이 위에다가 기록한 목표여야지만이 그게 진짜 힘있게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종이 위에다가 기록한 그 목표, 이 목표의 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기록 관리랑 목표 관리, 그리고 본격적으로 목표가 생겼다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시간 관리할 건데요. 나는 어디에,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자, 뭐 지금 1초 지났고 또 5초 지났고 또 어제, 오늘, 내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은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붙잡는 시간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내가 딱 집중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저녁 시간, 요 시간 관리란 이 한 시간의 강의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정말로 내가 이거 배워야겠어.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에게 가치가 있어. 요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죄송합니다.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의 요 시간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노트에다가 꾸준하게 요거 훈련 한번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날짜 써보실까요? 오늘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 모든 내가 수업이든 회의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노트를 하시는데, 기록을 하시는데 똑같은 어떤 요 샘플들을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쓰는 거죠. 네, 오늘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수업합니다. 1시간, 정확히 1시간 수업을 해요. 그리고 오늘 주로 스피커가 누군가 강의하는가? 네, 오늘 저는 김민구 강사죠. 뭐 민구쌤, 김민구 강사명을 기록하는 겁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어떤 뭐 이제 강사 명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다가 중앙에다가 주제를 기록합니다. 오늘 셀프 리더십 3주차고요. 그 밑에 부제목이 더 중요한데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한번 기록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요?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주제를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쓰고 시간 쓰고 강사 이름 쓰고 상단에다가 셀프 리더십 3주차 그리고 부제목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라고 쓰시고요. 자, 형광펜 있으시면 네, 하늘 색깔입니다. 하늘 색깔 형광펜으로 밑줄을 쭉 그어놓는 거예요. 하늘 색깔은 성장하는 색깔입니다. 성장에 관한 내가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지식에 관련된 것들, 내가 성장하는 것들 하늘색으로 우리가 밑줄을 그는데요. 네, 형광펜으로 분류하는 거죠. 왜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내가 성장하는 시간, 네, 요 세미나 강의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주제는 내가 내 성장에 대한 시간이구나. 형광펜으로 1차 분류를 끝내는 거죠. 메모 노트가 하나일 때에는 굳이 이렇게 형광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모가 꾸준히 이렇게 누적되고 훈련되고 쌓이면은 요 색깔 자체만으로도 분류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공간에 자유롭게 필기하시는 거고, 오른쪽에다가는 나의 언어, 나의 표현 방식으로 내가 해야 될 행동들, 투두 리스트든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들을 훈련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죠. 저의 어떤 스승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을 쓰신 강규영 대표님 책입니다. 13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크로노스는 1시, 2시, 3시, 또한 10월, 11월, 12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자연스러운 시간의 뭐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크로노스고요. 달력이나 시계로 잴 수 있는 개념이죠. 날짜 또는 시간. 그러니까 달력이나 시계로 내가 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반대로 카이로스라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기, 기회나 위기, 오늘을 어제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특정한 의미나 우선순위를 부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어떻게 해요? 붙잡는 시간입니다. 자, 화면 한번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기 좋거든요. 크로노스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가는 시간이 뭐라고요? 크로노스입니다. 한번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크로노스 해보세요. 크로노스. 그렇지.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잡아보세요. 붙잡는 시간. 요게 카이로스입니다. 이제 딱 이해되시나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에 어떻게 내가 붙잡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카이로스가 카이로스, 중요합니다. 사실은 둘 다 카이로스. 중요하지만 흘러가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붙잡는 거. 요게 카이로스입니다. 요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요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새로 나왔을 때, 내가 어디서 들어서 아는데? 나 그거 아는데? 아는데 설명하지 못하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요렇게 새롭게 뭔가 딱, 이거 뭐 가물가물할 때 반드시 공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는데 그런 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순간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단어 같은 것들도 정확한 표현을 내가 모른다? 사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거 내가 그거 알긴 아는데 이러면 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크로노스 뭐라고요?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요.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크로노스 대 카이로스입니다. 자, 요 한 예화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한 여인이 파리, 프랑스 파리의 카페에 앉아있는 파블로 피카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미술가.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와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고 적절한 대가라고만 했네요. 피카소는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50만 프랑을 요구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8천만 원입니다. 몇 분 만에요. 그러니까 몇 분 만에 그냥 그림 그렸는데 그 여인에게 얼마요? 8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여자가 깜짝 놀라서 항의한 겁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유, 천만에요. 저는 당신을 그리는데 몇 분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인은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크로노스를 얘기한 거고요. 피카소는 지금 카이로스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어떤 그 몇 분 만에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피카소는요, 40년에 정말로 내 인생을 갈아 넣었던, 정말로 집중하고 몰입했던, 정말 철저하게 훈련했던 그 40년의 그 내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 요 차이를 요거 좀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여인은 크로노스를 이야기하고 피카소는 카이로스를 주장한다. 단 몇 분 만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 여기 좀 보세요. 40년간 찢어낸 화폭의 종이 무게와 서절했던 시간의 무게를 여인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요거 한 번만 써보실까요? 40년간 찢어낸 화폭의 종이 무게. 요거 한 번만 써보세요. 40년간 찢어낸 화폭의 그 종이 무게. 그리고요, 밑에 처절했던 시간의 무게. 종이의 무게와 시간의 무게, 요거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요런 어떤 문장을 볼 때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냥 그래 뭐 좋은 얘기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요? 이걸 붙잡아요. 여기서 막 감동을 받아요. 아, 진짜 대단하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그 찢어냈던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하고 정말로 몰입했던 그 화폭의 그 종이 무게와 처절했던 정말 그 배고픔과 가난함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정말 집중했던 그 시간의 무게, 요런 것들요. 요게 뭐라고요?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거가 카이로스입니다. 요런 어떤 것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언제 있으셨나요? 그리고 요 최근에 카이로스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카이로스가 뭐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어제, 오늘, 내일, 뭐 3월 달, 4월 달, 5월, 6월 달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붙잡는 시간이요. 정말로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서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요 최근에 내가 정말 어떤 영역에 어떠한 순간에 몰입하셨나요? 집중하셨나요? 카이로스의 때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모든 순간을 이렇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하루의 어떤 한 순간만이라도 내가 오늘 내일 그냥 흘러가는 어떤 적당히 내가 막 이게 뭐 이게 아니라 하루의 어떤 한 시간만이라도 어떠한 순간만큼이라도 반드시 내가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로스는요, 각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잘 생각해서 그것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루는 1440분이고요. 86,400초입니다.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이렇게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만 뜬다면 우리는 86,400초의 이 시간을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낭비할 만큼 충분한 시간 또한 아니면 잘 알고 있다라는 것. 자, 보세요. 모두에게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군가는 그냥 어떻게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쓰고요. 누군가는요. 붙잡는 정말로 강력한 나의 어떤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것들이 뭐 하루 이틀은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요것들이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만약에 정말 카이로스를 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서요.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어떻게 해요? 붙잡아내는 것. 요거는 다른 겁니다. 오늘 정말로 이거 시간들을 좀 붙잡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사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크로노스를 누군가는 어떻게요? 붙잡고 누군가는 그냥 그냥 이렇게 또 흘러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시간에 대해서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한 권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성과를 향한 도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작가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이 책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독서의 힘, 독서력이 다 다른데요. 제 수준에서 이 책은 중급에서 상급 정도 되는 조금 어려운 류에 속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쉽게 읽어 제낄 수 있는 책은 아니라 정말로 집중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어떤 경제와 경영과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갖춰져야지만 이 책을 네, 이렇게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학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요? 이 경제가 먼저 있었는데 경제학에서 경영을 빼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표 주자가 바로 피터 드러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CEO들은요, 이분의 책을 다 읽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기업을 경영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과를 향한 도전을 쓴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한마디로 답을 내립니다. 시간 관리의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한 12,000원짜리인데요. 지금 12,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1억 2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문장이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꼭 기록해 보실까요? 너의 시간을 알라. 이거 한 번만 기록해 보세요. 시간, 너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당신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와, 정말 전 쇼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시간을 알아야 되는가? 그 밑에 나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은 관리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관리가 될까요?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왔던 시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디다가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요, 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뭐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은, 아, 저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든 삶의 철학이 보입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지.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의 어떤 열정과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를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 두 번째 돈. 세 번째 에너지입니다. 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를 정말 안다면, 파악한다면,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알아야 되고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을 알아야겠죠.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이 관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걸 하셔야 됩니다. 한번 기록해 보실까요? 시간을 기록해야 돼요. 이거 정말로 이건 본질적인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간을 기록해야 돼요. 왜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을 기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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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인지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시간을 쓰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파이팅 있게 막 오늘 하루 보낸 것 같아요. 근거는요. 죄송하지만 느낌일 뿐입니다. 객관성이 떨어져요. 아주 주관적이죠. 내 느낌상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면밀히 따져보면요. 과연 진짜 밀도 있게 살았나? 네,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가 어디에 썼는지 기록한다면, 아, 내가 진짜로 오늘 하루를 밀도 있게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아왔구나. 아니면 오늘 하루 그냥 예,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냥 오늘 하루 잘 그냥 흘러갔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붙잡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기록해 내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첫 번째 기록을 했다면 두 번째는요, 비로소 관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록해서 내가 시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럼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시간의 낭비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루라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복기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내셨나요? 아니면은 오늘 이렇게 막 유튜브 내가 하나만 보려고 그랬는데 막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또 어떻게요? 뭐 이렇게 또 테레비도 내가 한 5분만 보려고 그랬는데 1시간, 2시간 네,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요? 이렇게 잡아먹게 되거든요. 우리 핸드폰, 뭐 유튜브 보는 거, 그다음에 테레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인간은요. 원래 본성적으로요. 쉬고 싶고요. 막 더 이렇게 놀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낭비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관리 영역입니다. 낭비 원인. 특별히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핸드폰이 진짜 이게 유용하기도 하지만 문제입니다. 문제. 시간의 낭비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 요게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하라고요. 세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 제가 시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가장 쇼킹하고 가장 저에게 도움됐던 게 바로 이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해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 알아야지만이 관리가 되니까 기록한다.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한다. 시간의 낭비 요소를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간을 뭘로 사용해야 되느냐? 시간을 묶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뭔 말이야, 저게. 시간을 뭘 묶음으로 사용해? 자, 시중에 한 1990년대 후반부터 막 일본인 책, 일본 저자, 이 책들이 한국에 많이 번역됐거든요. 그러면은 막 점심시간 5분의 뭐 재발견, 퇴근 후 30분 사용 방법, 뭐 짜투리 시간 사용 방법 등등등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의 어떤 그 타겟팅을 한 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통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요, 한때뿐입니다. 어떤 그 시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생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덩어리 시간을 확보해야지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요? 묶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몇 시간을 내가 통째로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오후에도 시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뭐 이렇게 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나 혼자 이렇게 시간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해가 아무리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정말 핸드폰도 이렇게 울리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 정말로 밀도 있게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시간의 묶음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5분, 5분, 10분, 10분 이런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덩어리의 시간을 묶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네, 바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그 시간을 붙잡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묶음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버드의 수재 1600명을 16년 동안 연구한 리처드 라이트 교수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의 이 교수님이신데요. 하버드의 정말 천재들, 수재들을 몇 명이요? 1600명이요.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이나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그 천재들, 하버드 대학원생들을 16년 동안이나 1600명을 관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통적인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낸 거죠. 야, 저 친구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이 비결입니다. 9등부터 쭉 있죠. 딱 자세히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별거 없다. 뭐라고요? 별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세요? 한번 봐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전 여기서 이렇게 딱 인사이트, 통찰력이 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 정말로 이렇게 평범한 거,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알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데요. 누군가는요,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행합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는 실천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냥 아는 거에 만족하는 거죠. 하버드 수재 1600명은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 실천했다. 근데 오늘 저랑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우리는 아는 걸로만 만족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라도 뭐 하는 것?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부딪혀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버드 수지의 1600명의 공부 비결. 첫 번째는 중요한데요. 이 모든 1600명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다라는 거죠. 이 천재들은요, 하버드 수재들은요, 대화하면서요,
타임, 시간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아, 요거는 1시간짜리, 요거는 뭐 1시간 반짜리. 여러 어떤 활동들을요, 시간으로 잘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하버드 수재들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공부도 잘해요. 과외 활동도 열심히 해요. 봉사 활동도 잘하고 막 친구 교우 관계도 좋고 스포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학생과 그 반대의 그룹을 한번 나눠서 조사해 봤더니 하버드에도요 이런 그룹이 있고요 좀 떨어지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 여기 정말로 탁월한 그룹은 뭐 백인일 거야. 그리고 뭐 집안의 IQ가 뭐 대대로 IQ가 굉장히 좋거나 돈이 많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모든 것들이 빗나갔습니다. 그런 게 차이점이 있던 게 아니라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 능력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여기 나오죠.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화할 때 뭐를 많이 쓴다고요? 시간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요, 아예 시간 관념이 없는 거죠. 공부 방법보다 더 시급하게 익혀야 할 것은 뭐라고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이라는 거죠. 아, 시간 관리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요, 고등학교 시절에 하버드 갈 정도면요, 고등학교에 전교에서 1등도 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가 최고였단 말이죠. 그러한 감각으로 공부하면 하버드에서는요,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죠. 짜투리 시간을 긁어 모아 공부하겠다는 알뜰한 전략도 뭐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몇 시간을 통째로 덩어리로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의 첫 걸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의 시간, 그때는 언제인가요? 그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붙잡는 시간으로 카이로스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도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리의 시작은 시간을 기록하는 거라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개념. 첫 번째 큰 개념은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 시간을 기록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큰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요거 일반적으로 ABC 기법이 한 30년 전에 한국에 도입돼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기업의 CEO들 정말로 이렇게 유명하신 어떤 기관의 막 대표장들 다 이런 교육을 받으셨대요. 저는 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 요거 그냥 책으로만 봤습니다. 옛날에 요 강의가 2박 3일 동안 하는 건데요. 248만 원이었대요. 얼마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248만 원이요. 30년 전에 248만 원이면 지금의 체감적으로 제 생각엔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2박 3일 동안 요거 한 장 배운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대요. 옛날에요. A-1이 제일 중요한 거고 A-2, A-3, 그 다음 B-1, B-2, B-3, 그 다음 뭐 C.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 어떤 내가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요게 A-1인지 요게 B-2인지 C-1인지 요거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는 아깝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새는요 많은 시간 관리 전문가들이요 요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주 심플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배운 겁니다. 저도 돈 주고 배운 건데요. 요렇게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두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인데요. 요거를 차별화 전략을 써보겠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일이고요. 나머지 2, 3순위로 좀 무게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요게 A-1인지 A-2인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체크박스를 칠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체크박스. 화면에 한번 말씀하시면서 저처럼 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체크박스. 한번 시작. 체크박스. 뭐 한다고요? 체크박스를 칠하는 거예요. 아, 요 표시가 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투두 리스트, 나의 업무의 어떤 일정들 속에서 체크박스를 하는 순간 요건 어떻게 직관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요게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거 내가 여러 일정수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거란 뜻이잖아요. 아, 중요한 거는 체크박스를 내가 가시화시켜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체크박스 중요한 거야. 알 수 있게 만들어서 요거 먼저 처리해 버리는 거죠. 요게 우선순위입니다. 요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행 중, 요거 어떻게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사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아, 요거 내가 일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강사님, 그러면 50%가 넘어섰을 때에 사선 긋는 건가요? 아닙니다. 1%의 시작만 하더라도 내가 이거 지금 일을 시작했다라고 진행 중이라고 체크하시는 거고요. 반대편까지 X를 만들어 버리면요. 그 일은 끝난 겁니다. 이거 이제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머리를 깨끗하게 창의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화살표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위임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원래 오늘 뭐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로 연계됐다든지 연기가 되거나 위임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거꾸로 화살표는요. 아예 그 일정 자체가 연기된 게 아니라 캔슬된 겁니다. 없어진 거는 거꾸로 화살표를 해서 취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약속한 기호입니다. 기호를 만드는 거예요. 아, 요렇게 내 삶을 일정을 시간을 관리하면요. 생산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저는 요거를 통해서 15년 동안 시간 관리를 해왔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게 중요한 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다 보면요. 하시다 보면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체크박스 치고 진행 중이구나. 완료가 되었구나. 연기가 됐네. 취소가 됐네. 요게 완전 이거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생산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관리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덩어리 시간을 확보해서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시간의 그 질적인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언젠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시간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제요? 새벽이 가장 좋아요. 저녁은요, 저녁 시간을 내가 딱 잡아두면요,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의지가 약해가지고, 아우, 너무 피곤하니까 잠자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요, 새벽은요, 뭔가 첫 시간이고요. 뭔가 의미가 딱 집중이 됩니다. 이 새벽 정말 좋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11시에 취침을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난다면 6시간 정말로 질 높은 수면을 내가 했다면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 정도에 출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1시간 출근 이렇게 이동하는 거 빼고요. 새벽에 만약에 모두가 이렇게 확보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새벽에 내가 3시간을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은요, 새벽에 1시간은 오후 능률의 몇 배요? 3배에서 4배. 요 최근에는 뇌과학자들은요, 5배까지 능률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뇌과학자들이요. 아, 새벽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만약에 3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주 그냥 이렇게 작게만 해도요. 3배라고만 해도요. 9시간이라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요 시간에 뭐 할까요? 정말로 나의 어떤 현재보다도 미래를 위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내 어떠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내가 성장하는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뭐 하면 좋을까요?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요. 성공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공이란 단어가 혹시 마음 불편하신 분 계시면요. 성장으로 바꾸시고요. 성장도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성숙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것도 필기해 놓으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뭐 하자? 운동하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건강이거든요. 새벽에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뭘 하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 성장, 성숙을 위해서 뭐 할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요. 독서를 하시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새벽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두 가지 활동 뭐 하자고요? 운동과 독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독서와 운동이요. 운동과 독서 하루에 이 두 가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운동과 독서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에 밀도 있게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삶이 많은 부분에서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게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CEO들의 기상 시간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요? 와,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걸 보면요. 아유, 그래, 너네들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저는요.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저는 막 이게 열정이 막 생깁니다. 네, 빌 그로스부터 해서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팀 쿡, 애플 CEO죠. 대체적으로 몇 시에 일어납니까? 4시나 4시 반, 아무리 늦어도 5시 45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어나서 어떠한 활동을 내가 실제적으로 실행하는가,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거는, 요 데이터는요, 이들의 어떤 CEO들의 건강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 운동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게 몇 개만 볼게요. 팀쿡 애플 CEO죠. 4시 반에 일어나서 뭐예요? 운동해요.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 4시 반 일어나서 뭐예요? 운동하고요. 신문 보고 이메일 확인합니다. 밑에 보세요. 잭 도시, 트위터 CEO죠. 5시 반에 일어나서 뭐예요? 명상 후에 6마일 조깅합니다. 토리 버치, 운동해요. 리처드 브런슨, 이분이 쓴 책을 한 권이라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진짜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분은요, 와, 진짜 멘탈이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멘탈 최고는 리처드 브랜센인데요. 이분 4시 45분에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수영, 서핑, 바다에 나가 서핑을 합니다. 새벽부터요. 테니스 치고요. 그러니까 모든 CEO들은요, 새벽에 기상하고요. 그 시간에 뭐 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활동, 운동을 해요. 복서에 대한 얘기가 빠졌는데요. 이 CEO들은요, 이렇게 이런 어떤 단행본 책도 읽어요. 근데요, CEO들은요, 사실 저 너무 부러운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영학의 아버지 누구예요? 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그런 분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냥 모셔요. 회사로 모셔가지고 1대1 직강을 들어버립니다. 와, 진짜 너무 부러운데 부러우면 지는 건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렇게 강사 저자를 그냥 모셔가지고 예를 들면 김미경, 나은서 이분을 그냥 새벽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뭐 이렇게 한 1억, 2억 주고요. 특강을 듣는 거예요. 새벽에 운동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차이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런 것들요. 자, 제가 옛날 사진, 22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20살 때인데요. 샤방샤방한 우리 편의점, 싸이월드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제가 새벽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거든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공부를 2002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요. 심심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심심해서요.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심심해서 신문 보다가 책 보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제 삶이 바뀌었는데요. 새벽 공부를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1월 1일 날 연초에 1월 1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줌으로 네, 오늘 새벽에도 했습니다. 지금 총 진행 366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 참여 인원이요. 1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한 80명 정도 함께 했는데요. 1부, 2부. 1부는 5시, 2부는 6시에 줌을 켜놓고 같이 독서하고요. 제가 뭔가 리더 스피치 나눔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짧은 강의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 어떤 의지로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인간의 의지는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나약합니다.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뭔가 마음 먹고 그거 잘 되던가 저는 잘 안 되던데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내서 내가 강의를 듣겠다. 이게 오늘 지금 16명 들어오셨는데 만약 이 강의가 1,000만 원짜리라고 해보세요. 다음 주에 무조건 16명 옵니다. 그 다음 주 무조건 16명 옵니다. 왜요? 돈이 아까워서라도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환경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뭐든지 배우는 것들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에도 진행을 합니다. 1부, 2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에는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함께 읽었어요. 함께 이 80명 멤버들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새벽에 읽고 제가 이 요약 정리한 것들을 스피치를 하거든요. 뭐 거인의 노트 읽었었고요. 지지난 달에는 내 운명은 고개 결정한다. 한 달에 한 권씩 도서를 선정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삶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보람되고요. 너무 좋은 시간들입니다. 다음 달에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으로 할 거거든요. 말의 품격. 이기주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 아직까지 안 읽어보셨다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어떤 말들을 하는데 이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이 말의 품격, 이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참 이렇게 고급지다. 아니면 또 누군가 이러면 왜 이렇게 좀 그래? 이런단 말이죠. 뭐예요? 품격이에요. 품격. 말에는 품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 한번 1도 권해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그와 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자명종을 누르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는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설계한다. 검정색과 빨간색을 비교해서 상상해 보세요. 자, 또 읽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 자명종을 누르며 지겨워할 때 그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한다. 내가 겨우 일어나서 치약을 짜고 있을 때 그는 아내의 웃음띤 인사를 받으며 출근을 한다. 내가 허겁지겁 집을 나서서 콩나물 전철 속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릴 때 그는 한산한 전철에서 어떻게 해요? 책을 읽고요. 회사에 먼저 도착해서 그날의 스케줄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의 승자일지는 답이 나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누군가요? 아침 새벽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겠죠.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의 일기를 써왔습니다. 주간 계획표를 2009년부터 15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기록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요. 매년마다, 매월마다, 매일마다 이런 시간으로 시간을 계속 기록을 했어요. 왜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기록했던 겁니다. 2017년도에도요. 시간을 미친 듯이 기록을 했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네요. 중국어로 썼습니다. 중국어도 써보고요. 2018년도에도요. 19년도에도요. 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시간을 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리는 요거 한 바닥 한번 여러분 한번 요거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시간 관리는 기우세라고 쓰시고요. 밑에 1번 기록하라, 2번 우선순위, 3번 새벽 시간 활용 요거 한 번만 써보세요. 지금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요거 똑같이 한번 필기 한 번만 해보세요. 필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기록을 잘하시는 분들은 요 강사가 의도했던 그대로 필기합니다. 제가 지금 색깔 다르게 한 거 보이세요? 글자 크기 다르게 한 거 보이세요? 예, 기우세가 중요한 거고 기록하라, 우 선순위, 세 벽시간 활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메모하고 기록하실 때도요. 요거 좀 이렇게 잘 표현해 보세요.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중요한 단어들에 한번 여러분만의 표현 방식으로 필기해 보세요. 시간 관리를 저는 기우세라는 요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 기우세만 기억하시면 아 시간 관리는 요거지 딱 기억이 나거든요. 시간 관리는 기우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보세요. 1번 시간을 기록하라고요. 두 번째 우가 뭐예요? 우선순위고요. 세는 뭐예요? 새벽 시간 활용입니다. 자, 첫 번째 기우세에서 시간을 뭐하라? 기록하라. 왜 기록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눈에 보이도록 내가 내 하루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는 겁니다. 뭘 기록한다고요?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우세에 기록하라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화면 보세요. 저 좀 보실까요? 아까 우선순위 뭐라 그랬어요? 체크박스. 우선순위 체크박스. 뭐예요? 직관적으로 중요하다. 우선순위 되는 것들 어떻게 해요? 체크박스를 해서 요거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것. 요게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 세는 뭐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요게 바로 새벽 시간 활용입니다. 자, 제가 잠깐 요거 화면을 중지해 보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 화면 다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열어주신 분들, 네, 진짜, 네, 시간 관리 앞으로 더 잘하실 겁니다. 한번 화면 열어주시고, 저를 보세요. 시간 관리는 뭐라고요? 무슨 새예요? 무슨 새였어요? 기우세. 기우새입니다. 자, 지금 한번 날개를 펴보세요. 날개를 피세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우새, 시작. 기우새. 기우세. 무슨 새라고요? 기우세. 자, 기우새기 때문에요. 살짝 기울어 보겠습니다. 수경원동기 서천지의원만 임에 따라하겠습니다. 관해 무엇을 알고 기우새. 싶으신가요? 자, 한번 해보세요. 기우새. 기우세. 네. 반대편으로요. 기우새. 기우세. 요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귀엽게 잘하셨는데요. 자, 기가 뭐라고요? 기우새에서 기가 시간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렇죠. 우는 뭐예요? 우. 우선순위 우선순위. 그렇죠. 새는 뭘까요? 새벽 새벽을 시간 활용하라. 활용. 그렇죠.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요게 바로 시간 관리의
기우세입니다. 자, 실습을 하나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기록하라라는 거는요, 시간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기록하면요, 시간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잖아요. 시간을 보이게 만드는 거, 시간 관리의 시작이 바로 기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요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게 시간 관리의 핵심이에요. 여기서의 어떤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바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많은 업무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은요, 가짜 업무거든요. 진짜로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가짜 업무,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의지가 약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자꾸 뒤로 밀어요.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좀 이렇게 큰 일이잖아요. 중요하니까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업무에만 계속 내가 시간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게 시간 관리 핵심인데 가짜 업무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마지막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미라클 모닝 이런 것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핵심, 실천이라는 요 키워드를 한번 붙잡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리에 시작이 있고요. 핵심적인 게 있고요. 내가 진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해야 되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그 시간을 붙잡는 요거를 실천해 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워크샵 한번 실습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야 이렇게 오늘 수요일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제가 한 10분 강의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지금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노트에다가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내일 날짜잖아요. 해야 될 일이라고 한번 필기 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보세요. 해야 할 일이라고 써보세요. 자, 그리고 1, 2, 3, 4, 5번이라고 한 번만 써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1, 2, 3, 4, 5번 쓰거든요. 그래야 눈에 딱딱 떨어지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오늘 요렇게 일단 다 똑같이 써보세요. 필기해보세요. 내일 날짜 쓰세요.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내일이죠. 해야 할 일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일 해야 될 일을 착착착 정리해 보실 건데 1, 2, 3, 4, 5번 이거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써왔던 방식입니다. 아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요게 아니라 오늘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화면 한번 보세요. 번호 옆에다가 그러니까 번호를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형광펜 혹시 이렇게 저는 회색깔 형광펜을 쓰는데 회색깔 형광펜도 되고요.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형광펜으로 그 옆에다가 찍찍찍찍 이렇게 살짝 그면요. 네모 박스가 만들어지거든요. 형광펜으로 찍찍찍찍 긋는 거예요. 네,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4개, 5개 한번 이렇게 형광펜으로 칸을 만드는 겁니다. 네모 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요 칸을 만들고요. 그 옆에다가 내일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보세요. 요 회색 형광펜으로 어때요? 한 4칸, 5칸을 만들어 보시고 회색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느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요. 첫 번째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일 해야 될 거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내일 요거 할 거예요. 여름 휴가 계획을 내일 세울 거고요. 그리고요. 6월 달, 이번 달에 수입과 지출을 한번 1차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월말 다가오기 때문에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전 정산을 20일 지나서 한번 하거든요. 네, 그리고요. 세 번째 저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엄마한테 전화 한번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미라클 모닝 7월달 모집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내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내일 해야 될 일을 몇 개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일 혹시 뭐 하실 건가요? 특별히 내가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일 내가 뭐 밀려있는 빨래를 하겠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하겠다. 반찬 2가지 만들겠다. 다 좋아요. 뭐 아이들 케어하겠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어떤 나는 이게 하찮은 일이야. 이건 중요한 일.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마다 내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일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해 보세요. 내일 해야 될 거를 기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에 할 일들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과 기록을 습관적으로 맨날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하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기록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시간 관리의 정말로 중요한 개념, 컨셉입니다.
기록을 해보셔야 돼요. 내일 일정들을 기록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기록하라였고 두 번째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어떻게 표시할까요? 우선순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일 가운데 중요한 거 뭐 한다? 체크박스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요, 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요, 완료가 됐네요. 그리고 이것도 연기되거나 위임을 했어. 아니야, 이거 아예 취소가 됐어. 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썼던 거에다가 우선순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거 화면 보세요. 우선순위 어떻게 한다고요? A-1, A-2 그게 아니라 네모 박스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렇게요. 저는 내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개. 여름 휴가 계획 세우기랑 미라클 모닝 7월 모집하기. 요게 내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네모 체크 박스를 지금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요게 우선순위입니다. 내일 해야 될 것들을 내가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우선순위를 체크해 본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내일 이렇게 살아내신 다음에 뭔가 내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선을 긋는 겁니다. 계획을 완성했습니까? X 만드는 거예요. 뭐 부모님께 안부 전화했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X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여름 휴가 계획 세우기. 이거 무슨 표시예요? 시작했네. 진행 중이네. 그리고 6월달 수입 지출 정리하기 내일 제가 한 다음에 했으면 X 만드는 겁니다. 중요하진 않더라도 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아이고, 네, 내일 아직 안 한 거지만 얘를 샘플이에요. 네, 이거 무슨 표시예요? 미룬 거예요. 미뤘어요. 내일 모레 해야지. 네, 까먹고 안 하거나 약간 마음이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 7월 모집하기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워크샵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까지 한번 그대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패턴만 익히시면 돼요. 하루하루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고 거기서 우선순위라는 개념. 요게 시간 관리의 핵심이거든요. 중요한 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거 먼저 내가 처리해내는 거죠. 요게 정말로 시간 관리의 탁월한 것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만 잘해도요. 시간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가 예산을 세워서 기록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해 보시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라는 개념인데 시간 관리의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 업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를 먼저 처리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새벽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미라클 모닝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혼자도 해보시기도 하지만 그 그룹을 만들던지 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도전해야 돼요. 아는 걸로 멈추면 안 되고 그거 좋은 거지. 맞아 나 알아. 이게 아니라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는요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과 핵심과 실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나는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죠. 크로노스는 뭐라고요?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투영해서 그 시간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요게 카이로스입니다. 요게 우선순위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리의 핵심 카이로스 붙잡는 시간 우선순위를 한번 잘 살아내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28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왜 자꾸 들까요? 네, 지금 뭐 한 어, 10분 진짜 한 것 같은데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하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채팅창에도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요. 시간 관리 정리한 것도요. 바인더의 힘이란 책을 읽고 제가 영상 70개를 쪼개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 5분에서 7분짜리 영상 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주행해 보세요. 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시면요. 뭔가 딱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요거 진짜 네, 무료입니다. 무료 한번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이름이 뭘까요?
김민구 리더십 센터 검색하시면 됩니다. 김민구 리더십 센터입니다. 김민구 리더십 센터 하면은 영상이 한 40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미라클 모닝 했던 리더 스피치 했던 영상들을 제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특별히 편집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 했던 걸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네, 재미삼아 보시면은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해주신 김민구 강사님께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제가 강의 피드백을 봤는데, 강사님 강의가 좋다는 피드백을 그 1학기 수요 리더십 캠프 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광고를 좀 하자면은, 그 다음 주 김민구 강사님 4강 강의를, 어, 4강 강의까지 하고 수요 리더십 캠프는 한 달 동안 방학을 할 거예요. 7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이제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다시 이제 강의 스케줄을 짤 건데, 어, 일단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강의 주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주제를 좀 참고해서 강사님들을 섭외를 할 예정이니까 이제 많이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이제 다음 주에 김민구 강사님 4강 강의를 끝으로 하반기에 좀 더 좋은 커리큘럼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자 하니까 한 달 동안은 이제 방학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네,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